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정 TV의 김혜정입니다. 어제는 한국코치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학술대회가 동국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수업을 세미나로 개최해가지고요.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싶은데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양해 참석하는 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라 동국대, 남서울대, 단국대, 숭실대가 함께 공동 참여해서 지금 오늘 학술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동국대학교까지 오시고 제 세션을 선택해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소개를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랑 인연이 돼서 2015년부터 강의를 하게 됐고 그 이전에는 회사에 실은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계획된 우연처럼 코칭을 알게 됐고 코칭에 대한 관심과 또 그것을 또 학문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 개인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고 코칭의 지속 가능성 오늘 아침 한 번쯤 생각을 해봤는데 30년, 50년 후에는 코칭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궁금한데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목과 같이 탐색적 제안으로 같이 생각해보고 아마 이야기 나눌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좀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좀 기회가 된다면 이것을 오늘 발표 논문을 논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구했던 논문들을 구글 스칼렛에 올려봤더니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죠? 네, 한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할 부분은 세 부분이에요. 코칭의 지속 가능성. 모든 여기 오신 분들은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접근하실 텐데 정말 지속 가능한가? 이런 거 아마 관심사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사였고 지속 가능성은 저희 개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 조직의 관심사, 협회의 관심사, 코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사, 실무자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왜 필요한가, 또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이거다 라고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되게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해답까지 제시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코칭의 지속 가능성이 왜 필요한가? 코칭에 가지하는 과제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환경도 지금 변화가 있고 코칭학은 아마 여러분 도서관에서 찾아보면 코칭학이라는 분류는 없어요. 맞나요? 코칭학이라는 분류는 아직 없어서 신생 학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응할까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고 그래서 코칭은 융합 학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합적 접근. 저는 이제 상담 코칭 학과에 이제 코칭 담당으로 하고 있고 저희 특수대학원에는 융합 상담 코칭 학과라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를 하는 동기 유영과 박건입니다. 그 외에 많은 세미나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코칭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할지 또 다른 학문을 또 어떻게 또 융합적으로 할지 그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딱 20세 되면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세에는 어떤 변화냐면 20세가 딱 됐을 때 모순과 혼란, 지금까지 가정에서 성장하다가 새롭게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아의식의 고양, 정신적인 독립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코치의 프로도 아마 그런 고민 아닐까요? 2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20년이 됐으면 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코치이시기도 하고 코칭을 배우시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 코칭을 배우면서 저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패러다임을 변경시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코칭하게 되면 생각을 바꾸세요, 행동 바꾸세요.
그럼 인생이 바뀐다고 하지만 실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무척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동의하시나요? 나는 패러다임 너무 잘 바꿀 수 있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어렵나 생각해 봤더니 오전에도 뇌과학 관련 이제 발표 논문이 있었는데요. 우리 뇌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5%, 1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지금 인간이지만 뇌를 잘 모르고 있다고. 뇌는 어떤 게 있냐면 기억하고 경험하고 했던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익숙한 것에 익숙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지만 그렇게 패러다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패러다임을 제가 바꾸라 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얼리 어댑터? 본인은 얼리 어댑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손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실은 새로운 혁신들이 나타나면 이노베이터 또는 얼리 어댑터예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마켓 시장을 또 대중화되는 데는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예전에 혹시 삐삐라고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삐삐라고 해서 저는 제 회사 기념일 날 그걸 이렇게 직원들 중에 너무나 좋아했어요. 삐삐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그것들이 없어졌잖아요. 무로 교수가 이야기한 건데 그런 기술적인 발전은 캐즘이 있다. 캐즘이라는 것은 계곡이거든요. 계곡. 우리가 코치가 우리나라에 코치 자격증 가지시면 한 10,000명 정도 넘는 것 같고 코치로 활동하시는 분은 한 10만 명 될까요?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크게 잡아서 20만 명 해볼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의 아주 극소수입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코칭을 시작하려면 코칭에 대한 설명이 무척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패트릭 윌리엄스 교수는 인생의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 캐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20년이 됐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캐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 되게 안락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코칭량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고 성과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살짝 동의되시나요? 네. 제가 우리가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코칭은 너무 사랑하고 코칭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이 캐즘 속에 빠져서 우리만의 세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세상을 공유하다 보면 바깥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논문 한번 찾아봤습니다. 패스멀 교수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죠. 저희 학교에 와서 특강도 하고 계셨는데 2020년 논문 보니까 이분도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회, 과학이나 테크놀로지 관련된 코칭이 있는데 앞으로는 코칭의 대중화가 좀 필요하다. 동의하시나요? 코칭 문화가 확산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사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그림 혹시 누가 그렸는지 아시나요? 우리 재수업을 들은 분들은 아마 제가 꼭 보여주는 거라서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어요. 혹시 우리 학생 누가 그린 거예요? 네, 정확히 답변했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이 미래의 유명 훌륭한 코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림이 죄송해요. 가려놓고 제가 물어봤군요. 이거 저의 잘못이에요. 저는 있는지 알고. 알겠죠? 네. 정말 죄송해요. 네. 아테네 학당. 저는 대학이 아테네 학당. 또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도 더 많이 강의하는데, 대학원이라는 것은 서로 질문하고 논의하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질문 되게 중요하잖아요. 코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중간에 이쪽에 있죠. 소크라테스는 여기 있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쪽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코칭 철학을 이야기할 때 서양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 시작이라고 하는 논문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동시대에 실은 공자가 100년 정도 더 일찍 태어났더라고요. 우리 박사과정 선생님 중에 공자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우리 한복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또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자의 문답법도 우리가 좀 한번 연구할 필요도 있겠다. 세종도 실은 경청도 잘했지만 질문도 좀 잘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저도 물론 당연히 외국의 논문들을 보겠지만 외국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우리의 것은 어떤지 가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이야기하면서 잠깐 가져와 봤고요. 예. 다시 한번 질문하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빠르게, 급속하게. 그렇죠. 요즘 환경의 변화에 가장 키워드라고 할까 떠오르는 하나 도구 있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예습은 하지 않으셨죠? 네, 좋습니다. 챗GPT 다 사용해 보셨죠? 한 번씩은 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질문을 하지 않나요? 프로프트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너레이팅 하는 거거든요. 제너레이팅. 프리 에듀케이티든가 사전 학습된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코치분들이 챗GPT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동의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이 기술 변화도 우리가 또 영향을 받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죠. 기업의 목적은 뭐죠?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예요. 확실히 비즈니스를 잘 하시면 이윤 추구 정답을 위하여. 또 기업의 목적은 뭐죠? 네, 그냥 제가 빨리 넘기겠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 그 다음에 고객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목적은 1년이나 한 5년 정도 생존하고 그만둘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장 하도는 어떤 거냐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구글도 삼성도 많은 회사들은 지속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이 실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은 이 지속 가능성은 저에게 큰 그런 화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한테도 화두이다 생각 들고 그래서 실은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코칭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에 고민을 마쳤습니다. 네. 실은 지속 가능성은 우리의 생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 발표할 때 보니까 한 60년 정도 더 이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지속 가능성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성 그런 어젠다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네모나게 표시해봤는데 웰빙 우리 관심 있죠. 불평등 감소 이런 것도 실은 코칭의 이슈이기도 하고 코칭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코칭과의 어젠다이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오늘 계속 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코칭의 어젠다를 찾을 때 이 부분을 잘 살펴보자. 글로벌하게 같이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속 가능성 제가 이제 2019년에 실은 관리자 코칭에 대한 지속 가능성 연구를 했었어요. 그 이전에 2017년도에는 우리 학교 드림패스의 교육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연구를 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을 이번에 또 얘기하게 돼서 그 화두가 저한테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관리자 코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관리자 코칭 기업 내 조직에 있는 관리자들이 내면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관리자 코칭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감성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지 않으세요? 감성 코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코칭 자격도 없는데 코칭을 너무 코칭적인 접근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코칭 배우셨냐고 자격증이 아니래요. 너무 잘하시더니 코칭에 지능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되신 코칭 지능이라고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칭 지능 관련 논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내가 최초로 코칭 진행을 어젠다로 떠올린 사람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논문을